오늘 다룰 단어는 바로 영포티입니다. 한때는 정말 멋진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세대 갈등의 중심에 딱 서버렸죠. 아니, 어떻게 평범한 마케팅 용어가 이렇게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애쓴다, 애써. 지금 영포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결론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말은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스타일이나 행동을 콕 집어서 비꼬는 뭐랄까 조롱의 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영포티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하죠. 예전처럼 그냥 젊은 40대 이런 좋은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는 특정 세대의 어떤 행동들, 예를 들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위선적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쓴다거나 이런 걸 콕 집어서 비판하는 거의 낙인 같은 말이 된 거죠.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옷 입는 스타일이나 취향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단어가 가진 진짜 힘, 그 폭발력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정치, 그리고 세대 갈등이라는 전선에서 이게 어떻게 무기로 쓰이고 있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대별로 정치적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2022년 대선 결과를 보면 와, 40대는 거의 73%가 진보 정당을 지지했어요. 반면에 60대 이상은 70% 이상이 보수 정당을 지지했고요.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영포티라는 단어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특히 온라인에서 보수 성향의 젊은 층이 진보 성향의 40대를 향해서 당신들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이렇게 비판할 때 아주 효과적인 공격용 단어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단어가 사실은 완전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원래는 마케팅 용어였대요. 믿어지세요? 어떻게 이런 말이 정치적인 비난의 언어가 됐는지 그 놀랍고도 희망찼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단어가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2015년 처음엔 쿨한 신소비층이라면서 아주 멋지게 등장했어요. 그러다 2010년대 후반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냥 아무도 안 쓰는 죽은 단어가 됐죠. 그랬는데 2020년쯤에 갑자기 정치 사회적 갈등 속에서 전혀 다른 부정적인 의미를 딱 장착하고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이런 갈등이 정치 얘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어디냐면 바로 직장이죠.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표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마찰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업무 지시를 할 때 한쪽은 이거 오늘까지 해? 라고 하는데 다른 쪽은 오늘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걸 선호하는 거죠. 피드백도 이게 뭐야? 다시 해. 가 아니라 이 부분은 좋은데 여긴 고쳐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젊은 세대는 좀 더 수평적이고 논리적인 소통을 원하는데 선배 세대의 방식은 너무 일방적이고 위계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무실 밖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전선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제는 뭘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심지어 어떤 스마트폰을 쓰느냐까지 이 모든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세대를 나누는 하나의 깃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런 밈이 막 돌아다녀요. 이른바 영포티 스타터팩. 이것만 있으면 당신도 영포티. 이런 식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특정 브랜드의 옷, 특정 차종, 심지어 취미까지 이런 것들을 싹 묶어서 하나의 고정관념,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스타터팩에서 제일 흥미로운 아이템은 단연 아이폰입니다. 아니, 한때 혁신의 상징, 힙함의 대명사였던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아재폰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린 걸까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딱 보여주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세요.
40대 남성들의 아이폰 선호도는 16%포인트나 확 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20대 남성들의 선호도는 반대로 11%포인트가 뚝 떨어진 겁니다. 이 엇갈림, 바로 이 현상이 아이폰의 아재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그냥 40대들이 조롱받는구나 하고 끝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이 밈 현상의 뒷면을 들춰보면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영포티의 역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애쓴다, 꼰대다 라면서 온라인에서 조롱을 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핵심 타겟이라면서 시장에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세대를 두고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죠. 어쩌면 이 한마디가 40대들의 속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86세대처럼 투쟁하지도 MZ세대처럼 자유롭지도 못하다. 위에서는 부모님을, 아래에서는 자녀와 후배들을 챙겨야 하는 그야말로 양쪽 어깨에 엄청난 책임을 짊어진 역사상 가장 부담이 큰 낀 세대라는 복잡한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영포티라는 이 한 단어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젊음을 뜻하던 말이 어떻게 조롱의 말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뭔지, 또 진보라는 건 뭔지, 그리고 진짜 젊게 산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